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이런 이야기를 들을 순 없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이가 들어서 자위행위를 멈췄다면 이미 몸이 망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아마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요. 이건 금기시되는 주제나 탈의실에서나 나올 법한 헛소리가 아닙니다. 이건 진짜 임상적이고 생리적인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 진실을 무시하면 그 결과는 파괴적일 수 있습니다. 성 건강뿐만 아니라 뇌, 심장, 수면, 면역체계, 심지어 자아 감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저는 모이트카라 박사입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이자 남성 건강 전문의로 전국의 고령 환자를 30년 이상 진료해 왔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특히 친밀감, 호르몬, 그리고 장기적인 활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연구하는 데 평생을 바쳐왔습니다. 제가 본 가장 큰 침묵의 위협 중 하나는 너무 많은 노인들이 성건강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전반적인 웰빙의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놀라실지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히 젊은 시절의 잔재가 아닙니다. 사실, 자위행위는 나이든 신체가 호르몬을 조절하고,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립선을 보호하고, 심지어 우울증과 싸우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멈추었거나 시작하지 않았다면, 당신이 치르는 대가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노년의 자위행위를 멈추면 몸 안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공유하는 내용은 지금부터 여러분이 건강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시작하기에 앞서 나이가 들어도 날카로움과 건강함, 그리고 독립성을 유지하는 데 관심이 있다면 구독하고 알림 버튼을 눌러서 여러분에게 꼭 맞는 중요한 조언을 놓치지 마세요. 이 메시지가 공감되시면 댓글에 한 글자를 적어주세요. 공감되지 않으시면 0을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피드백은 여러분의 건강과 웰빙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노년의 자위행위를 하지 않을 경우 나타나는 첫 번째, 그리고 아마도 가장 간과되기 쉬운 결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즉, 자위행위가 전립선과 유로 건강에 조용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립선 건강과 비뇨 기능 저하. 30년 전 제가 비뇨의 학과를 처음 시작했을 때 저는 많은 환자들이 이렇게 사적인 내용을 털어놓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환자들의 건강에 매우 중요한 사실, 즉 나이가 들면서 성적인 습관이 조용히 사라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 남자가 내 맞은편에 앉아서 선생님, 저는 이제 인생에서 그런 부분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했어요. 라고 말했던 걸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는 70대 초반으로 건강하고 똑똑했지만 밤에 4, 5번씩 깨어나 화장실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사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사실은 규칙적인 사정, 심지어 자위행위를 통해서도 이 전립선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립선은 단순히 몸 안에 있는 수동적인 분비샘이 아닙니다. 살아있고 역동적인 기관입니다. 체액을 생성하고, 팽창하고 수축합니다. 그리고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방치하면 손상을 입습니다. 규칙적인 자극과 분비가 없으면 전립선액이 정체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체는 염증, 부기, 그리고 결국 배뇨부터 성생활까지 모든 것을 방해하는 압력을 유발하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합니다. 방광이 무거워지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 불편한 포만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귀찮은 일이 아닙니다. 이건 조기 경고입니다. 위험한 점은 만성 전립선 우려리 조용히 양성 전립선 비대증, 비패치, 과 같은 더 심각한 상태로 악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패치는 60세 이상 남성의 약 50%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방치하면 소변 잔류, 방광 감염, 심지어는 카테터 삽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그 남자는 결국 압박감을 해소하기 위해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일찍이 간단하고 일관된 습관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피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규칙적인 사정은 전립선을 씻어내고 오래된 체액을 제거하고 체액이 쌓일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한 달에 21회 이상 사정하는 남성은 그렇지 않은 남성보다 전립선암에 걸릴 확률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연구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젊음으로의 복거나 어떤 종류의 강박적인 행동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환상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기능에 관한 것입니다. 즉, 생물학을 활용하여 가능한 가장 간단하고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몸을 보호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자위행위를 중단하면 단순히 쾌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통증, 염증,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인간 기능 중 하나인 배뇨에 대한 통제력을 점차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 방광을 신뢰할 수 없어서 집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는 환자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강하고 자존심 강한 남자들이 규칙적인 자기 자극만으로도 관리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질병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밤과 낮 동안 불안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정신적으로도 큰 부담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신체를 제어하지 못하면 화장실 휴식 시간을 계획해야 하고 장거리 자동차 운전을 두려워하고 밤에 2시간마다 깨어나야 하므로 독립심이 갉아먹힙니다. 그것은 단지 전립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유에 관한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욱 놀라운 사실이 드러납니다. 전립선에서 시작된 일은 그곳에 머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음 결과는 몸뿐만 아니라 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되면 생각하고, 느끼고, 기억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으며 때로는 되돌리기 어려운 방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자기 자극이 사라지면 정신적 명료성과 인지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여기 계시고 이 글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적어주세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여전히 저와 함께하고 여전히 참여하고 이 메시지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인지적 혼란과 정신적 명료성 감소. 얼마 전 60대 후반의 환자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전립선이나 활력 수치에 대해 불평한 게 아니었어요. 그저 제게 충격적인 말을 했을 뿐이에요. 닥터님, 저는 더 이상 제 자신이 아닌 것 같아요. 방에 들어가면 왜 여기 있는지 잊어버리고 생각의 흐름도 문장 중간에 끊어져요. 예전에는 정말 총명했는데 말이죠.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생각보다 자주 듣는 질문이에요. 그렇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인지적 변화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심지어 고등교육을 받고 건강을 의식하는 성인들조차도 모르는 것은 자위행위를 포함한 성행위가 뇌 기능을 보호하는데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자기 만족을 느끼면 뇌에서 도파민, 세로토닌, 옥시토신 등 신경화학 물질 칵테일이 분비되는데 이 물질들은 모두 기억력, 집중력, 감정 조절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은 단순히 그 순간의 기분을 좋게 하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신경 연결을 형성하고 보호하는 데 도움을 주고 뇌로 가는 혈류를 자극하며 과다하게 섭취될 경우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을 감소시킵니다. 이제 자위행위를 멈추면 특히 장기간에 걸쳐 뇌를 보호하는 자연적인 화학 물질의 급증이 덜 빈번해집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신적으로 둔해질 수 있습니다. 집중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정보를 처리하기가 더 어려워지고, 심지어 동기를 부여하기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천천히 스며드는 거죠. 처음에는 이름을 잊어버리고, 그 다음에는 요일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의 마음을 완전히 의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심 속에서 더 나쁜 것이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바로 두려움입니다. 저는 환자들이 정신을 잃어가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불안과 우울증에 빠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들의 뇌가 자극과 화학적 균형에 굶주려 있었습니다. 남성의 경우 호르몬 변화가 더 심해집니다. 기억력, 결단력, 활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성활동이 거의 0으로 떨어지면 더 빨리 감소할 수 있습니다. 테스토스테론은 단순히 성욕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 강인함, 그리고 명확성을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자주 건강한 사정을 하면 나이가 들어도 테스토스테론 수치를 조절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일부 연구에서는 노령층의 성활동 감소가 인지 기능 저하의 초기 징후, 심지어 치매와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자위행위를 멈추면 알츠하이머병이 생긴다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뇌가 자극, 감정적 해방, 호르몬적 지원을 받지 못하면 더 취약해진다는 겁니다. 리듬과 회복력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안개는 그들의 삶의 방식, 상호작용하는 방식, 생각하는 방식, 자신을 보는 방식을 바꿀 만큼 짙어집니다. 한 남자는 게임에 더 이상 집중할 수 없어서 체수 동아리에 다니지 않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은퇴한 교사인 또 다른 사람은 매일 아침 공허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약을 먹어야 할 정도의 기억력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육체적 친밀함,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친밀함조차 끊어진 삶의 증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점은 이런 일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싼 약이나 치료법은 필요 없습니다. 때로는 신체와 다시 연결하여 신체가 조용히 갈구하는 관심을 주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신체를 자극하면 뇌도 깨어나기 때문이죠. 하지만 정신적 예리함의 상실은 문제의 일부일 뿐입니다. 감정적 균형이 무너지기 시작하고 기분이 예고 없이 나빠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그 일은 훨씬 더 미묘하고 더 해로울 수 있으며 말하기가 훨씬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자기 친밀감을 포기하는 것이 어떻게 일상생활에 조용히 우울증을 불러들일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셋째, 우울증이 심해지고 감정이 무감각해진다. 저는 한때 70대 초반의 환자를 한 번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호랍이었고 은퇴했으며 비교적 건강했습니다. 그는 신체적 질병이 아니라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때문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내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아. 슬픔도, 기쁨도, 그저 답답할 뿐이야.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다. 내 나이 또래에게 이게 정상인가요? 그 질문은 아직도 내 마음속에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항상 그 질문과 비슷한 변형된 표현을 듣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이 노화의 일부라고 생각하는 둔함, 단절, 감정의 느린 퇴색은 종종 더 깊고 생리적인 원인이 있으며 아무도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 원인입니다. 성적 자극, 특히 자위의 자극이 상실됩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자신의 몸과 친밀한 신체적 접촉을 멈추면 여러분의 감정적 풍경은 조용하지만 심오한 방식으로 변화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위행위는 단순한 육체적 행위가 아닙니다. 감정을 해소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우리 몸에 내장된 스트레스 해소 시스템이죠. 절정에 달하는 동안 뇌는 옥시토신과 엔돌핀과 같은 강력한 화학 물질을 분비합니다. 이 물질은 불안, 긴장, 우울한 기분을 극복하는 천연 기분 안정제입니다. 특히 스트레스, 외로움, 슬픔이 이미 존재하는 시기의 삶에서 그러한 해방감을 없애면 감정적으로 무감각해질 위험이 있으며 이러한 무감각함은 더 위험한 것, 즉 우울증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천천히 전개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파트너를 잃은 후 또는 더 이상 나이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자위행위를 중단합니다. 몇 주가 몇 달로 늘어납니다. 점점 더 조용해지고 더 내성적이 됩니다. 취미는 물론 대화에도 흥미를 잃습니다. 잠을 더 많이 자거나 아니면 충분히 자지 못합니다. 식욕도 변하고 삶이 칙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잔혹한 아이러니는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연관성을 깨닫지 못합니다. 스스로를 탓하거나 지금 삶이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에게 부족한 것은 자신의 신체와 연결되는 간단하면서도 필수적인 행위입니다. 단지 즐거움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서적 생존을 위해서입니다. 노인 우울증은 항상 슬픔으로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과소 진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때로는 피로, 과민함, 무관심, 동기 부족, 즉 욕망 부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약물과 치료가 중요한 도구이기는 하지만 단순히 환자가 신체적 친밀감을 되찾도록 격려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많은 환자에게 도움을 주었는지 말할 수 없습니다. 한 남자는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규칙적으로 자기 몸을 만지기 시작하면서 다시 살아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기분이 좋아졌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여전히 인간임을, 그저 꺼지기만을 기다리는 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 작은 행동이 그에게 영원히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자신의 일부를 되찾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것은 인생의 후반기에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환상이나 정욕, 수치심과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정 체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이 느낄 수 있는 이유, 해방할 수 있는 이유, 현재에 존재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기억할 수 있는 이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연결을 잃으면 슬픔만 겪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고립과 정서적 위축의 위험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삶에 참여하려는 의지마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 결과만이 유일한 것은 아닙니다. 밤이 길어지고 잠이 깨질수록 또 다른 숨겨진 비용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기억력, 면역 체계, 심각한 질병에 걸릴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제 성적 해방감이 부족하면 신체에 꼭 필요한 깊은 치유 수면이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직도 이 영상을 시청하고 의미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입력해서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 영상을 따라가고 있다는 걸 알려주세요. 이제 네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 수면의 질 저하. 저는 몇 달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자다가 60대 후반의 한 남자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창백했고, 좌절한 모습이었습니다. 선생님, 그가 말했다. 잠이 들었는데, 마치 대포 아래서 총에 맞은 것처럼 새벽 2시에 깨어나곤 해요. 그러면 그냥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서 아침을 기다리죠. 검사를 해봤는데 검사 결과는 깨끗했습니다. 무호흡증도 없었고 심각한 위험 신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의 사생활에 대해 부드럽게 물었을 때 그는 시선을 돌렸습니다. 나의 그 부분은 그는 중얼거렸다. 끝났어. 하지만 그에게서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던 그 부분은 아마도 그의 몸이 갈망하던 바로 그 회복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수면의 열쇠였을 것입니다. 잠은 단지 눈을 감고 가만히 누워있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한 호르몬 과정이며 깊은 잠을 유발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요인 중 하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정 나이가 지나면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오르가즘입니다. 절정에 달하는 동안 신체는 옥시토신, 프로락틴, 엔돌핀을 분비합니다. 이는 자연이 만들어낸 완벽한 화학 칵테일로 신경계를 스트레스 상태에서 휴식 상태로 전환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동시에 불안과 각성을 담당하는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호흡이 느려지고 심장 박동수가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됩니다. 깊은 수면을 위한 이상적인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제 그 과정을 여러분의 삶에서 완전히 제거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단 한 번만이 아니라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 동안 말이죠. 노인들이 자위행위를 멈추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신체는 한때 의지했던 자연스러운 도구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그 빈칸을 무엇이 채울까요? 종종 불안, 좌절, 뒤척임이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면제를 복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로를 새로운 일상으로 받아들인다. 하지만 수면 부족의 결과는 피곤함 그 이상입니다. 만성적인 수면 부족은 면역 체계를 약화시키고 인지 기능 저하를 가속화하며 심장병 위험을 높이고 불안과 우울증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노령자의 경우 넘어짐, 기억력 문제, 독립성 상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한때 활동적이고 헌신적인 삶을 살던 환자들이 점차 삶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각한 질병 때문이 아니라 그저 너무 지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점은 많은 사람이 잠들기 위해 필요한 것 중 하나가 빠져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약물도 아니고 보충제도 아니지만 신체 자체에 내장된 방출 밸브입니다. 자위행위는 사소하고 사소한 행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어떤 이들에게는 4시간의 짧은 수면과 7시간의 깊고 치유적인 휴식의 차이가 될 수 있습니다. 한 환자는 자신의 이 부분과 다시 연결되고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처럼 잠을 잡니다. 그 해방감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몰랐어요. 그냥 나이 드는 줄 알았어요.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생물학적 방치를 노화로 착각하고
그 결과 조용히 고통을 겪습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머리는 복잡하고, 근육은 긴장되어 있고,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느낀다면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몸이 완전히 이완되고 완전히 풀린 적이 언제였나요? 때로는 답이 새로운 약이나 호흡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몸이 여전히 기억하고 있는 오래된 리듬을 재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렇게 하도록 놔두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수면 부족이 조용히 에너지와 정신적 명료성을 침식하는 반면, 우리가 살펴볼 다음 결과는 훨씬 더 신체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근육이 약해지고, 균형 감각이 떨어지고, 방광이 기능을 상실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친밀감이 사라지면 골반저 근육과 혈액순환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5. 골반저 근육과 혈액순환이 약화됨. 몇 년 전, 저는 70대에 은퇴한 소방관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동안 육체적으로 강하고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벼운 소변 누출과 허리와 엉덩이에 불편함 없이 오랫동안 서 있기 힘들다는 점을 호소하며 나를 찾아왔습니다. 이상하네요. 그가 말했다. 제 몸의 근간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가 묘사한 것은 단순히 노화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골반저 근육이 천천히, 조용히 약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골반저근은 몸의 핵심 부위에 있는 근육 그룹으로 방광, 장, 성기를 지탱하는 근육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변 누출, 변비, 발기부전, 서 있거나 걸을 때 불편함 등 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이 근육에 대해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위행위를 포함한 규칙적인 성적 자극은 근육을 활성화하고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보시다시피 흥분과 오르가즘 동안 골반저 근육은 리듬 이퀄하게 수축합니다. 그 수축은 허영심을 위한 운동이 아니라 기능을 위한 운동입니다. 하체의 혈액 흐름을 개선하고 내부 지지 체계를 강화하며 신경과 근육이 효과적으로 통신하도록 유지합니다.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존에 관한 것입니다. 자위행위를 규칙적으로 멈추면 그 근육들은 그저 조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혈류가 느려집니다. 조직의 탄력성이 감소합니다. 신경 반응이 사라집니다. 결국 당신은 예상치 못한 증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우며 화장실을 사용한 후 약간 소변이 떨어지고 가스를 참는 데 어려움이 있고 심지어 움직일 때 통증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 이는 성기능의 극적인 저하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이는 건조함, 긴장감, 불편함을 초래하여 모든 친밀감을 저하시킵니다. 저는 한때 독립적이었던 성인이 방광을 믿지 못해서 사회적 외출을 피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갑자기 소변이 새어나와 당황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그들이 수년간 소홀히 했던 것, 즉 골반 부위의 혈액순환과 근육 활동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분명히 말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무시하는 것은 불편할 뿐만 아니라요. 그것은 누구에게도 원치 않는 넘어짐, 실금, 존엄성 상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몸의 아랫부분이 필요한 자극과 지지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패드, 특수 속옷 또는 욕실과의 거리를 줄이는 방법에 의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래 지속될수록
그것을 되돌리는 것은 더 어려워집니다.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침묵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지입니다. 그들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끄러움, 혼란스러움을 느끼거나 그저 나이가 들면서 겪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우리 몸은 70, 80세, 심지어 그 이상이 되어도 여전히 기능하고 싶어 합니다. 약물이나 장비 없이 이를 뒷받침하는 가장 효과적인 자연적 방법 중 하나는 안전하고 규칙적이며 친밀한 자극을 주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연결을 되찾으면 당신은 단지 즐거움을 활성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힘을 회복하고 있어요. 가장 필요한 곳에 혈액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신경을 깨우고 조직을 살아있게 유지하며 하체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가 육체적인 만큼 다음 결과는 훨씬 더 깊습니다. 바로 면역체계, 세포 방어력, 그리고 질병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오르가즘 후 혈류에서 일어나는 일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가장 간과되는 건강상의 이점 중 하나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적 활동 부족이 어떻게 면역력을 조용히 약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섯째, 면역기능 저하. 몇 년 전 겨울, 제 오랜 환자 중 한 분이 찾아왔습니다. 60대 후반이신 분으로 평소 비교적 건강하셨던 분이었는데 기운이 빠진 듯 보였습니다. 그해 겨울만 해도 감기와 경미한 감염증으로 3번이나 아팠던 분이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 이틀이면 회복됐는데 지금은 작은 벌레 하나에도 몇 주씩 쓰러져요. 그가 말했다. 식단, 수면, 약물 등 평소의 의심사항들을 배제한 후 나는 그의 삶의 다른 영역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혼자서도 성생활을 한 적이 있나요? 그는 불편하게 미소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 꽤 오래전부터 그래. 내 안에 그 부분은 그냥 은퇴했을 뿐이야. 그가 깨닫지 못했던 점,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점은 자위행위를 포함한 성행위가 면역체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건 은유가 아니라 생물학적이에요. 성적 흥분, 특히 오르가즘을 느낄 때 몸은 생화학 물질을 급증시킵니다. 기분을 좋게 하는 도파민과 옥시토신뿐만 아니라 실제로 면역 강화 물질도 분비됩니다. 예를 들어 면역 글로불린 A, IgA 수치가 크게 증가합니다. 이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감염으로부터 신체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항체로 특히 호흡기와 소화기관에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엔돌핀이 분비되어 염증을 줄이고 치유를 돕습니다. 이제 그 활력을 되찾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일주일이 아니라 몇 달, 몇 년 동안 말이죠. 우리 몸은 가장 쉽고 자연스러운 방어막 중 하나를 잃기 시작합니다. 면역 체계가 이미 둔화되고 있는 시기에 이 메커니즘을 없애는 것은 연기 감지기에 배터리를 빼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눈치채지 못할 수도 있지만 문제가 생기면 몸이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일이 실시간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친밀한 삶을 차단한 환자들은 종종 더 자주 아프거나 더 느리게 회복하거나 만성염증이 급격히 악화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들은 점과 점을 연결하지 못할지라도 그들의 몸은 무언가가 빠졌다는 분명한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감과 싸우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면역체계는 장기적인 질병 예방, 암 감시, 심혈관 보호, 심지어 상처 치유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성적 활동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고 코르티솔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키며 혈액순환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것이 사라지면 도미노 효과가 시작됩니다.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수면이 부족해지고 염증이 심해지고 신체는 예전보다 더 느리고 약해집니다. 70대 여성 한 분은 남편을 잃은 후 거의 5년 동안 자위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성활동과 면역력 사이의 연관성에 대해 솔직하게 이야기했을 때 그녀는 욕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그 부분과 연결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더 밝은 눈과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녀가 말했다. 그저 제가 더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마치 제 몸이 다시 저와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를 대적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마술이 아니에요. 신체가 필요한 신호를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발전하고 싶습니다. 라는 신호입니다. 간과하기 쉽고, 무시하기 쉽고, 어색함을 느끼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면역 체계는 수치심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행동에만 반응할 뿐입니다. 그리고 성적 자극은 비록 혼자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강력한 행동입니다. 신체의 모든 세포에 생명과 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죠. 면역력이 저하되면 몸이 질병에 걸릴 수 있지만 자기 친밀감을 소홀히 하면 결국 정체성에 더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몸을 만지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점점 자신이 누구인지 인식하지 못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방치가 어떻게 자존감을 조용히 침식하는지, 그리고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7째, 신체 소유권과 자존감의 상실. 저는 70대 후반의 환자와 나눈 조용한 대화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는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셨는데 한때는 자신감 넘치고 재치 넘치며 교실을 지휘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정기검진을 받으러 왔을 때 그의 자세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어깨가 약간 굽었고 눈은 약간 어두워졌습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더 이상 이 몸 속에 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저 이 몸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문장이 내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그가 묘사한 내용이 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을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서 들었습니다. 말은 달랐지만 근본적인 진실은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그들은 더 이상 자기들끼리 어울리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자주 그것은 침묵으로 시작됩니다. 자기 친밀감을 포기하고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인생이 너무 늦었다고, 혹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무시합니다. 하지만 신체를 만지지 않으면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보세요. 당신이 그렇게 깊이 개인적인 방식으로 그것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멈추면 당신은 그것으로부터 단절되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조용히, 때로는 영구적으로 말입니다. 셀프터치는 단순히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존재에 관한 것입니다. 신체를 자극할 때 아주 가볍게 단지 느끼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더라도 신경계에 당신이 여전히 여기에 있고 당신이 중요하며 당신의 신체가 단지 뒤에 남겨두고 떠나야 할 그릇이 아니라 여전히
당신 정체성의 일부라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그것 없이는 무언가가 변합니다. 일종의 감정적, 심리적 거리가 형성된다. 작은 아픔을 무시하는 게 더 쉬워지고, 거울을 보는 걸 멈추는 게 더 쉬워지고, 이 삶의 한 장은 키울 가치가 없다고 믿는 게 더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가장 위험한 상실입니다. 바로 자신의 자존감을 잃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단절이 심각한 정서적 무감각, 나이 드는 것에 대한 수치심, 신체적 애정에 대한 거부감, 심지어 기본적인 자기 관리에 대한 동기 상실로 이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운동을 멈추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의도적으로 옷을 입는 것을 멈춥니다. 이 몸이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왜 굳이 신경 써야 할까? 그들은 생각합니다. 한 여성은 폐경 이후로 자위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저는 더 이상 여자라고 느끼지 않게 되었어요. 라고 말했다. 그리고 내가 나 자신을 덜 만질수록 나는 점점 더 사라져갔습니다. 그 단어가 사라졌다는 소식은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자신의 신체와 교류를 멈추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즐거움을 잃는 것뿐만 아니라 정체성, 가시성, 생동감까지 잃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겁니다. 꼭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셀프터치를 통해 자신의 몸을 되찾는다는 것은 20대 때처럼 성적으로 대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 안에 여전히 존재하는 삶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나는 여전히 느낀다. 나는 여전히 주목받을 자격이 있다. 심지어 나 혼자라도 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혼자 있을 때조차도 자신의 몸과 다시 연결되면 그 조용한 지우개가 뒤집히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며 당신의 가치가 젊음과 함께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일깨워줍니다. 당신은 다시 자신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것이 가장 치유적인 행위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행의 끝에 다다르면서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7가지 결과는 각각 개별적으로도 심각하지만 합쳐지면 훨씬 더 크고 시급한 문제를 말해줍니다. 마지막 메시지에서는 무엇이 위태로운지,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어떻게 통제권을 되찾을 수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무리 생각, 친밀감을 되찾고 건강을 되찾는 것입니다. 노령 환자를 돌보는 데 보낸 수년을 돌이켜보면 가장 큰 충격은 그들이 겪는 의학적 어려움뿐만 아니라 그들이 안고 있는 조용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상실입니다. 검사 결과나 스캔 결과에 나타나지 않는 손실. 예전에는 자신감이 넘쳤던 남자가 이제는 거울을 피한다. 한때 기쁨을 발산했던 한 여성이 수년 동안 몸에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그들은 그저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모습이 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걸 믿지 않아요. 단 한순간도요. 그리고 당신이 여기까지 나와 함께 왔다면 당신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당신이 자신의 성적 자아에 대한 관심을 잃는 순간, 즉 당신의 신체와 정체성의 그 부분을 버리는 순간, 조용한 결과의 연쇄가 시작됩니다.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 하나하나씩 이야기했습니다. 규칙적인 배변이 없어지면 전립선과 요로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뇌가 자극을 받지 못하면 흐릿해지고 덜 예리해진다.
신체적 친밀감이 부족하면 우울증, 수면 장애, 혈액순환 약화, 심지어 면역체계 손상까지 초래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고통스러운 점은 자신의 신체와의 사적이고 개인적인 연결을 포기하는 것이 당신의 자존감을 천천히 갉아먹어 결국 자신이 낯선 사람처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사소한 일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단순히 노화의 일부가 아닙니다. 이는 여러분의 신체, 정신, 영혼이 여러분의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입니다. 저는 무너지고, 단절되고, 무감각해진 것처럼 느끼는 환자들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이 삶의 이 부분을 되찾기 시작했을 때 그들의 눈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보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젊음이나 완벽한 건강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특히 지금 당장, 자신이 친밀함을 가질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는 허락만이 필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허락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이 이 주제를 꺼린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특정 연령이 지나서도 성건강을 돌보는 것이 괜찮다는 것을 전혀 배우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수천 명의 남성과 여성과 함께 이 길을 걸어온 의사의 말을 여러분께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것은 괜찮을 뿐만 아니라 필수적입니다. 인생의 후반기에 자위행위를 하는 것은 방종과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순환, 명확성, 호르몬 균형, 감정적 접지, 면역 방어 및 정체성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사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보살핌이며 당신이 이 몸 속에 여전히 살아있고 여전히 이 몸의 안녕에 책임이 있다는 선언입니다. 한 환자가 나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에 대한 그 부분을 다시 만질 때까지 얼마나 저 자신이 되고 싶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세월을 견뎌내는 것뿐만 아니라 그 세월을 존재감과 품위,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자신의 이 부분을 잊었거나 묻어두었거나 판단했다면 지금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연결하고 여러분의 몸이 여전히 듣고 있고 여전히 할 수 있고 여전히 가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호기심과 친절함을 가지고 시작하세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이 부분을 다시 돌보기로 선택하면 건강을 보호할 뿐만 아니라 삶을 되찾는 셈입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공감된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를 눌러 이 영상을 들어야 할 사람과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겨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질문이 있든 여러분의 목소리는 중요하며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이해받는다고 느끼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